자, 민희진 대표 255억 풋옵션 승소와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. 민희진 대표님께서 그 어도라는 주식회사의 지분을 18% 정도 가지고 계셨더라고요. 민희진 대표가 이렇게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식을 회사 보고 너가 이거를 사줘 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풋옵션이라고 합니다. 반대로 내가 주식을 더 가져올 수 있는 권리 뭐 이런 거를 콜옵션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, 요번에 이제 콜옵션 이슈는 아니고 풋옵션,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어도 쪽에서 좀 사줘라 라는 식으로 이걸 사줘야 된다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. 이게 자그마치 금액이 255억이나 나왔는데, 왜 이렇게 나왔느냐? 어떤 회사라는 가치,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어떤 회사의 시가총액이라고도 부르죠. 시가총액이라고 부르는 이 회사의 가치는 주로 이제 영업이익, 물론 이제 더 복잡하게 들어가면 뭐 에비타 뭐 보고 뭐 이렇게 이제 다 따져가지고 하는데, 이제 조금 쉽게 설명하면 영업이익의 몇 배를 곱할 거냐, 여기다가 멀티플을 몇 배나 곱할 거냐를 가지고 가격을 좀 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이때 당시에 민희진 대표 회사 영업이익 남는 거랑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이 정도 지분 중에 75%는 사줄 수 있게끔 돼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 금액이 그때 당시 영업이익이 되게 많이 나서 판단했을 때 요 18%의 일부만 계산을 해도 255억이 나온다,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. 단순히 법원에서는 계약서 때문에만 요런 큰 금액을 인정을 했느냐? 아닙니다. 실제 이 어도어의 핵심 영업이익이 어디서 났느냐 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요게 진짜 변리사로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, 일단은 영업이익이 나오고 모든 매출이 들어오고 모든 권한은 이 법인에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, 이 IP, 어떻게 보면 이 뉴진스라는 기업을 키우고 어떤 상표적인 가치, 디자인적인 가치, 저작권적인 가치는 창작을 대부분 한 분이 이제 민희진 대표이기 때문에 그 창작자의 권리를 많이 인정해 주느냐, 아니면 어떤 회사의 주식으로서의 가치를 좀 더 뭔가 회사의 어떤 경영적인 좀 많이 인정해 주느냐 부분에서 IP가 굉장히 중요하다. 그래서 이 IP, 지적재산권, 이 회사는 지적재산권이 핵심이고, 이 지적재산권 없었으면 무슨 이런 영업이익도 나왔겠냐.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요거는 케이스는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에 그냥 이거 너네랑 우리랑 이제 완전히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냥 너네가 다 사주고 정리하자라고 해서 255억 주고 지분 그냥 청산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법원이 판결을 내린 케이스입니다. 그래서 요번 케이스에 조금 요게 좀 센세이션한 게, 과거에 어떤 창작자와 엔터사 간의 분쟁이 터졌을 때 이걸 이렇게까지 인정해 준 사례가 사실 대한민국에 거의 없었습니다. 근데 요번에 이렇게 나오는 것 때문에 앞으로는 엔터사 내에서 창작적인 것들을 너무 참신하게 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가치가 굉장히 높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의 어떤 판례이고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어도어 주식을 사달라 라는 건데, 이제 어도어 위에 이제 상위에 하이브가 있죠. 우리 BTS 회사, BTS 하이브, 방시혁 씨 회사죠. 그죠? 여기서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 요거 지분 사줘라 이렇게 나온 건데, 하이브 측에서는 요번 건에 대해서 항소를 했습니다. 그래서 아마 뭐 2심 추이나 그다음에 3심 대법원 같이 어떻게 나오는지 추이는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결론적으로 단순 가치를 반영하는 걸로 보는 게 좀 더 중요하냐, 이제 IP적인 부분을 좀 더 중요하게 쳐준 거냐라고 했을 때 이쪽 손을 좀 더 들어준 판례로 볼 수 있다. 요 사례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는, 어떻게 보면 민희진 씨가 부동산을 차곡차곡 쌓아놓은 게 아니라 지적재산권을 차곡차곡 쌓아놨는데, 여러분들 사업에는 이렇게 무형의 자산을 잘 쌓고 계시는, 250억치나 되는 이런 어떤 느낌의 무형 자산을 잘 쌓고 계시는지 여러분 사업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질문. 네. 원래 전에는 잘 인정을 안 해줬었다고 했었잖아요. 네네.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인정해준 이유가 혹시 그 근거가 어떤 게 있는지? 이번에 이제 그 인정해준 좀 근거는 이 어도어의 어떤 가치 부분에서 보시면은, 사실 어도어가 지금 영업이익이 이렇게 많이 나고 이제 뭐 하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그 뒤에는 이제 영업이익이 지금 떨어지고 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근데 이게 24년 재무제표를 한 거거든요. 24년 재무제표 기준으로 한 건데, 하여튼 법원의 결론이 이겁니다.
이 민희진이 창작한 그룹의 IP가 없었으면 이거는 종이 쪼가리 회사 아니냐. 그때 당시에 이 정도 실적이 날 때 가치는 이 정도 봐야 되는 거 아니냐. 그러면 이제 이게 만약 서로가 정리가 된다면 이 정도는 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. 이런 느낌으로 된 거고, 사실 하이브 입장에서는 그 뒤로 이제 이게 뭐 분쟁하면서 꼬꾸라지고 광고 다 잘리고, 이제 예를 들어서 좀 회사가 힘들면은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 아닌데, 이게 하이브 1년 영업이익의 절반치예요.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. 아니 이거를 배상해 주라고? 이렇게 충분히 또 주장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. 근데 이 뭐 하이브는 BTS도 있고 뭐가 많지만, 어도 같은 경우는 민희진이 키운 이 그룹 없었으면 아무것도 아니다.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분쟁으로 서로 돈 좀 못 버는 구조가 됐잖아요. 그러면 원래 민희진 씨 입장에서는 이게 계속 유지를 했을 때 가치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부분에서는 보상을 받는 게 맞다. 이렇게 이제 창작자의 손을 들어준 건데, 과거에 이제 이런 분쟁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, 대부분 창작자들이 열정페이하고 이제 회사만 다 키워놓고 나가가지고 슬퍼하면서 차리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, 요번에는 조금 어떤 금전적인 가치로 되게 세게 인정해 준 사례가 거의 처음이에요. 네. 어떻게 보면 YG 같은 경우도 테디 씨가 YG 블랙핑크를 거의 키우다시피 한 엄청 지드래곤 이런 친구들, 빅뱅 다 그냥 테디가 곡을 잘 써가지고 YG가 난리. 근데 테디 지금 나오셨거든요. 물론 이제 좀 이제 뭔가 좋게 나오면 또 괜찮은데, 또 안 좋게 나오면은 이게 자기 재산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, 요번에 하여튼 요거는 돈으로 좀 많이 쳐주는데 가치가 있다,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